안녕하세요. 북미지 김성민입니다. 구멍이 작게 출력되는 7가지 이유. 오늘은 그 제목 그대로 우리가 출력 생활할 때 볼트나 너트 아니면 연마봉이 들어갈 구멍 이런 것들을 출력했을 때 기존에 디자인되었던 것보다 작게 출력돼서 곤란함을 경험해 보셨던 분이라면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우선 여기 사진에 보면 이런 작은 출력물이 있는데요. 이 작은 출력물의 외경은 25mm 그리고 내경은 20mm 디자인을 가지고 출력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출력한 결과를 측정했는데 보시면 정확하게 측정하지 않고 대충 20에 갖다 놨죠. 실제로 20이 나오질 않습니다. 작게 출력됐다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프린터의 문제인가? 다른 사람들은 정상으로 잘 나오는데 나만 그런 문제가 있을까? 그래서 이것을 북미지 카페에 이벤트 형태로 올렸습니다. 이것을 출력해서 내경과 외경을 측정해보고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굉장한 다양한 분들 그리고 다양한 슬라이서에서 측정한 결과값을 올려주셨습니다. 프린터로서는 자작 프린터에서부터 해서 엔더5나 CR10 등등의 아주 이름있고 대중적인 프린터들도 있고요. 푸르사 시리즈 루고, 한마인, 손도리 피코,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킹눈까지 해서 아주 여러 종류의 프린터들이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슬라이서로는 푸르사 슬라이서와 큐라가 주를 이루면서 아이디어 메이커나 크렐리티 슬라이서 등등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을 빌어 이 테스트에 함께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서 결과를 보게 되면 외경은 2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1 정도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대체적으로 보였고요. 내경 같은 경우는 20을 넘는 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확하게 20이 출력된 게 2분이 있었고요. 나머지는 20보다 다 작게 출력됐다는 거죠. 그래서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다시 말해서 앞으로 우리가 출력을 할 때 이런 결과를 한번 생각해보고 출력을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이렇게 내경 사이즈, 구멍 사이즈가 작게 출력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7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측정 도구가 부정확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버니어 캘리퍼스는 소수점 두째짜리까지 처리를 해주긴 하는데요. 제가 측정을 하다 보면 좀 미심쩍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여기 위에 돌리는 부분이 이렇게 까딱까딱 움직이더라는 거죠. 그리고 본 몸체와 움직이는 파트, 무빙 파트가 왔다 갔다 움직이려면 사이에 유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유격이 볼트가 꽉 체결되어 있을 때와 좀 느슨할 때랑 분명히 좀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는 이렇습니다. 제가 0으로 맞춰놓고 제로 세팅을 해놓은 상태에서 힘을 주어서 쭉 밀어보면요. 0.06 정도까지 소수점 두자짜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것을 조금 조인 다음에 꾹 눌러보면요. 0.03 정도까지 변형이 돼서 이게 조이고 푸는 정도에 따라 조금씩 측정상의 차이가 날 수 있구나 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구멍 사이즈 측정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렇게 유격에 의해서 발생하고 힘에 의해서 크기가 좀 더 팽창한 결과를 냈다 라고 한다면 오히려 구멍 사이즈가 큰 값이 나오는 게 정상이겠죠. 어쨌든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분들, 물론 이거는 엄밀한 의미에서 연구소 레벨의 그런 실험 평가가 된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20mm가 넘지 않은 결과를 냈다라고 한다는 것은 실제로 좀 작게 출력되었을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를 생각해 봤는데 두 번째, 그것은 바로 모델링의 메쉬 구조 때문에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도 모델링 프로그램에서는 정확하게 원통, 원을 그리더라도 이것을 3D 프린터용인 STL 파일로 내보낼 때는 해상도를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STL 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해상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사이즈는 굉장히 커지고 무거워지고 크게 출력 품질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굳이 하이 퀄리티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 손바닥만한 모니터로 보는데 4K 영상
정도까지는 필요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퓨전 360에도 마찬가지로 리파인먼트라고 하는 해상도 조정 탭이 있는데요. 이것을 로우, 미디움, 하이로 했을 때 결과값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하이로 했을 때 보다 더 촘촘하게 나오는데요. 모델링 프로그램에서 원을 그렸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STL 파일은 원이 아니라 폴리곤, 다각형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상단에서 봤을 때는 로우, 미디움, 하이로 했을 때 다각형에 쪼개져 있는 부분들이 다 다르다는 거죠. 로우 같은 경우도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원하고 그렇게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사이즈가 필요할 때 원이 아니라 직선면이기 때문에 실제 원의 호보다는 안쪽으로 들어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로우와 하이를 메쉬 믹서로 가져와서 사이즈를 정확히 측정을 해봤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도 로우로 했을 때는 각이 져 있는 폴리곤 형태고 하이로 했을 때는 그거보다 좀 더 촘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의 직경은 얼마일까요? 과연 20이 나올까요? 네, 측정해 본 결과 그렇지 않았습니다. 로우로 했을 때는 가장 짧은 구간이 19.95mm가 나왔고요. 하이로 했을 때는 19.996mm가 나왔습니다. 둘 다 20mm보다는 작았던 거죠. 하지만 이번에 이벤트 테스트로 제공한 STL 파일은 하이로 내보내기 한 파일이었기 때문에 보시면 소수점 셋째짜리 0.004mm 정도 줄었을 뿐이니까 그렇게 심각하게 줄은 거는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참여자들이 20보다 많이 작은 결과값을 냈다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다 싶습니다. 그러면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세 번째, 익스트루더 스텝 이슈가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보편적으로 생각해 볼 만한 건데요. 일전에 고급 슬라이싱을 위한 기초지식 1편, 2편, 3편에서 함께 다뤘던 내용으로서 필라멘트를 익스트루더에서 이렇게 밀어낼 때 한 줄 20mm짜리 한 선이 쭉 그어지죠. 0.2 레이어, 0.4 폭으로. 그랬을 때 수식이 이런 방식으로 나오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압출량 X만큼을 밀어내면 이런 형태가 만들어진다 라는 거였습니다. 여기서 X가 변하면 선폭, 높이, 길이 중에 뭐가 바뀔까요? 3D 프린팅에서는 0.2라고 하는 거는 Z의 증가분으로 딱 정해져 있고요. 이동 거리도 G1 코드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X가 바뀔 때 변하는 거는요, 0.4라고 하는 선폭이 바뀝니다. 조금 압출을 하게 되면 선폭이 얇아지고요. 많이 압출하게 되면 이게 더 두꺼워지게 되는 거죠. 여기서 구멍 사이즈가 작아졌다는 거는 안쪽에 있는 마지막 이 선이 더 두껍게 넓게 출력이 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멍뿐만 아니라 다른 사이즈가 맞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스택 캘리브레이션을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구멍 사이즈가 작게 출력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XY 스택값 이슈도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 출력물을 출력하는 데 있어서 만일 X방향으로 10만큼 가야 되는데 9.9만큼 가거나 Y방향으로 20만큼 가야 되는데 20.5만큼 가거나 그러면 사이즈가 원이 바뀔 겁니다. 원하는 사이즈가 나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XY 스택 값이 중요하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프린터마다 LCD의 설정값에서 고쳐줄 수 있는 게 있고 고칠 수 없는 게 있는데요. 어떤 프린터 같은 경우는 이 값이 80.4 해갖고 딱 정수배가 아니라 특이한 값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마릴린 펌웨어의 이그젬플 컨피그레이션 중에 하나에서 봤더니 이런 값들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거는 뭔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제조사에서 자신들이 큐브 같은 거 출력해보고 엄밀한 값을 이렇게 튜닝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올려놨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올려놓게 되면요 20mm 큐브에서는 맞다가도 좀 사이즈를 키우거나 그러면 또 안 맞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즈 캘리브레이션은 절대 출력물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제가 앞서서 XYZ 큐브를 절대 출력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이런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그걸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구멍 사이즈가 안 맞는 이유가 원인이 혹시 스택 값의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스택 값이 실제보다 조금 작게 되었다 라고 한다면 분명히 원하는 사이즈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거를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사이즈가 다른 거를 측정을 해보는 거죠. 이거는 지금 20mm 다이어미터의 원기둥을
출력한 거고요. 이거는 30mm 다이아미터의 원기둥을 출력했습니다. 기준이 될 것을 하나 더 출력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대략적인 것은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측정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20mm는 19.78이 최소, 19.89가 최대가 나왔는데 30mm에서는 29.76 그리고 29.89까지 나왔습니다. 만일 여기에 있는 이 차이가 스택 값에 의한 영향이다 라고 한다면 분명히 이 1.5배 커진 것에 스택 값만큼의 비율로 바뀌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즉 이것은 스택 값에 의한 영향으로 작아진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반증이 되겠죠. 네,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도 한번 XY 스택 값에 의한 변화가 있지는 않은지 한번 테스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슬라이싱 압출 로직입니다. 이거는 일전에 고급 슬라이싱을 위한 기초 지식 1, 2, 3편, 3편까지 진행을 했을 때 그 영상에서 공유를 드렸었죠. 거기에 보시면 큐라나 아이디어 메이커, 크래프트웨어, 키슬라이서, 심플리파이까지 시중에 유통되는 대부분의 프린터 슬라이서에서는 직사각형 단면 모델링을 채택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반면에 프루사 슬라이서 같은 경우는 둥근 모서리 모델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그 두 가지를 비교를 했었는데요. 직사각형을 만들기 위해서 압출하는 압출량이 0.6519로 더 많은 압출량을 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측정할 때는 여 끝에 둥근 부분까지 측정하기 때문에 실제로 0.5819만큼 하더라도 충분한데 이거는 과압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싱글일 때 이만큼 더 나와서 같은 압출량을 넣었을 때 실제로 더 커진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커지게 되면요, 이와 같이 안쪽에 있는 선을 형성할 때 선폭이 더 두껍기 때문에 안에 있는 내경은 보다 더 작게 측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이벤트로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큐라로 가지고 슬라이싱해서 출력한 것들의 결과값과 프루사 슬라이서로 슬라이싱해서 출력한 결과값에서 큐라로 출력을 한 경우가 구멍 사이즈가 더 작게 나왔습니다. 그 작아지는 거는 평균적으로는 0.1 정도까지도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고급 슬라이싱을 위한 기초 지식 1, 2, 3편에서 예측을 했던 것과 이와 같이 구멍 사이즈를 통해서 큐라와 프루사 슬라이서의 차이도 계속해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 슬라이싱 압출 로직이다. 여섯 번째는 커브 보상 효과라고 이름을 줬는데요. 영어로는 아크 컴펜세이션 이라고 하는 문제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이 구멍이 작아지는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다가 알아냈는데 알고 보니까 랩랩에서는 아주 오래전에 이미 아크 컴펜세이션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보상해 줄 수 있는 압출 시스템, 슬라이싱 시스템을 만들어 놓기도 했더라고요. 근데 그게 좀 정교하지 못해서 많이 보편적으로 쓰이진 않았다라는 얘기까지도 들었습니다. 이 아크 컴펜세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압출할 때 노즐의 패스가 앞으로 일직선으로 갈 때는 양쪽으로 동일한 양의 압출 필라멘트가 퍼져나간다 라는 가정을 가지고 있죠. 실제로도 거의 그렇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곡면을 따라서 패스가 이동을 한다 할 때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고민이었습니다. 당연히 양쪽으로 동일한 양이 이렇게 퍼져나간다고 한다면 여기는 더 공간이 더 넓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좁은 거리만큼 퍼져나가고 얘는 공간이 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여기는 더 넓은 폭이 더 넓게 퍼져야지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크 컴펜세이션에서 A, B로 두고요. A는 바깥쪽으로 퍼져나가는 거리, 그리고 B는 안쪽으로 퍼져 들어가는 거리라고 하고 두 개의 면적이 같게 되는 A와 B를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요. 이번 출력 같은 경우는 내경이 20이기 때문에 아주 근사치로 반지름을 10이라고 했습니다. 위스는 A 더하기 B가 0.4 압출을 했다라고 했을 때 A와 B의 거리는 이런 결과를 냈습니다. 소점 셋째 자리에서 0.002 정도 차이 나는 그런 결과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아크 컴펜세이션 개념을 봤을 때 맞아, 이 작게 나오는 원인이 바로 이거였구나 라면서 범인 잡았다 싶었는데 계산한 결과가 보니까 좀 혼미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차이 나는 건 아닌 거죠. 네, 이 정도는
생각보다는 좀 작았습니다. 물론 반지름이 좀 더 작을 경우는 이 영향이 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경이 3mm인 원 구멍을 뚫는다. 뭐 볼트 구멍 같은 경우겠죠. 그랬을 때를 계산해 봤습니다. 직경이 3이니까 반지름은 1.5가 되고요. 그랬을 때 계산값은요 0.1866. 이거는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소수점 둘째 자리 정도에서 차이가 날 수가 있다. 뭐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근데 이게 양쪽으로 차이가 나니까 두 배 값이 더 줄어들게 되겠죠. 이게 구멍이라고 한다면 안쪽 B 값이 증가하는 거고요. 원통이라고 한다면 바깥쪽으로 나가 있는 부분이 좀 더 줄어드는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구멍 사이즈가 작을 때는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이 영향을 받지만 클 경우에는 대세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은 결과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7번째입니다. 구멍 사이즈가 작은 7번째 이유는 수축입니다. 이번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 중에서 날다람쥐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 이런 사진을 올려주셨는데, 날다람쥐님의 그 사이즈는 다른 분에 비해서 굉장히 작게 출력이 되었습니다. 어쩜 이렇게 작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진을 보니까 살짝 이렇게 뭐가 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보면 여기는 직선으로 반듯하게 서야 되는데 이게 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안으로 수축됐다는 것을 보이는 거죠. 실제로 수축은 굉장히 다양한 것에 의해서 지배를 받습니다. 필라멘트가 수축이 더 잘 되는 게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게 있고요. 파츠 모양이 각이 져 있거나 네모난 직선 형태가 아니라 원형과 곡면 형태가 많다 할 경우는 또 수축이 그 형태에 따라서 더 잘 날 수 있고요. 주변 구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가장 크게 수축에 영향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쿨링입니다. 갑작스럽게 외기와 만났을 때 확 필라멘트가 쪼그라드는 경향 때문에 그 힘이 전체의 형태를 작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챔버가 있거나 없거나 이 유무에 따라서도 분명히 수축력에는 차이가 있겠다 하고, 이번에 제가 얻은 결과에서는 이 7번째 원인은 수축이 가장 큰 원인이었고, 다른 이벤트 참가자에게 있어서도 수축의 영향이 20mm보다 작게 나오게 된 결과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한번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앞서서 스택 값에 대한 테스트를 할 때 만들어 놓은 30mm인데 맥스가 29.89, 29.76 이렇게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요, 이렇게 세로로 측정해 보니까 30.00 정확하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거를 형광등에다가 이렇게 비춰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가운데가 떠 있는 거죠. 밑에와 위에가 붙어 있고요, 가운데는 이렇게 떠 있어서 30mm가 나왔던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안쪽으로 수축되었던 거리고요. 앞서서 측정한 29.86 이런 값은요, 다 여기와 여기를 이렇게 측정을 해서 나온 결과값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확인해 보기 위해서 다양한 조건 내에서 수축 정도를 테스트해 봤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쿨링이 제대로 안 됐을 때, 쿨링을 좀 더 줄이고 했을 때 확실히 많이 수축이 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네, 홀쭉해지죠? 네, 여기까지가 구멍이 작게 출력되는 7가지 이유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스택 값의 부분이나 아니면 측정 도구의 부정확함이나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나면요, 4가지 정도가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메쉬 그 자체가 20보다는 조금 작기 때문에, 물론 소수점 셋째 자리 정도에서 차이가 나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작아질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슬라이싱 메커니즘 때문에 큐라보다는 프루사 슬라이서가 구멍 사이즈가 좀 원래 사이즈에 가까웠다. 그리고 아크 컴펜세이션 효과, 그거는 지금 이 정도 사이즈에서는 큰 차이는 보이지 않는 것 같다. 하지만 소점 셋째 자리에서의 약간의 그런 미묘한 차이는 줄 수는 있다. 그러나 구멍 사이즈가 점점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그 영향은 커지기 때문에 작은 구멍을 출력하는 분들은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수축이 가장 큰 영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원하는 디멘전대로 맞게 출력을 할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해서는 한 3가지 정도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요, 그냥 출력한 다음에
드릴, 사이즈에 맞는 드릴을 가지고 그냥 구멍을 뚫는 겁니다. 네, 그러면 가장 심플하죠. 괜히 이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런 게 아니라 구멍을 드릴로 쑥 뚫어버리면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프린팅 기술을 가지고 이거를 해결해 보고자 하시는 분에게는 크게 두 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모델링 자체를 이렇게 출력 공차를 감안해서 디자인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구멍이 20mm짜리를 만들어야 된다 라고 한다면 20.2mm 구멍으로 디자인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깔끔하게 해결이 되죠. 괜히 이거 고민할 필요 없이 20.2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디자인해서 문제 해결할 때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이 디자인한 거를 받아서 출력하고자 할 때는 그게 녹록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슬라이싱 테크닉을 통해서인데요. 큐라에서는 수평 확장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은 익스펜션 확장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작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익스펜션이라는 것은 이 출력물을 기준으로 확장이기 때문에 이 출력물이 확장이 되면 내경은 더 작아지겠죠? 더 좁아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수평 확장 기능을 잘 쓰시는 분은 확장만 아니라 수축, 작게도 만드는 걸 쓰는데 마이너스 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만일 공차가 0.2 정도가 된다 라고 했을 때는 이 값을 마이너스 0.2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안으로 튀어나올 부분의 0.1을 안으로 넣어서 결과적으로는 구멍 사이즈가 정상적인 구멍 사이즈에 맞게 조절할 수 있는 거죠. 최근에 제가 강좌로 진행하고 있는 프루사 슬라이서에서도 XY 수평 확장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으니까요. 이 값을 통해서 사이즈가 디멘전이 안 맞다 하면 그걸 맞추시면 되는데요. 프루사 슬라이서 자체는 큐라나 그 밖에 다른 슬라이서에 비해서는 디멘전 사이즈에서는 상당히 근접해서 맞추더라고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해두면 좋을 게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출력을 미리 한번 해두는 거죠. 그래서 내 사이즈가 어떤 게 맞는지 이런 거를 미리 한번 해보면 내 프린터의 출력 공차가 이 정도 되구나. 그러면 얼마만큼 줄여서 디자인을 해서 출력을 해야지 이런 감이 생기겠죠. 아니면 수평 확장을 하더라도 이 줄어든 크기만큼 해볼 수 있고요. 제가 싱글버스 찾아보니까 이런 디자인이 있더라고요. 1.0에서 8.9까지를 0.1mm 간격으로 계속 변화시키면서 나온 이런 출력물인데요. 이런 출력물을 한번 걸어서 출력해 보고요. 어느 사이즈가 어떻게 변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모델링 하거나 아니면 슬라이스에서 수평 확장 기능을 사용하시거나 할 때 도움되는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실제 출력할 때 디멘전의 차이 때문에 곤란함을 겪었을 그런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7가지 정도로 구차를 해봤는데요. 혹시 이 외에도 다른 원인이 있겠다 하시는 분은 댓글란에 남겨주시면 또 그런 부분도 앞으로 영상에서 다루고 공유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더 유익한 내용들로 계속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즐거운 프린팅 생활 되십시오. 감사합니다.